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파운데이션 수업하면서 꼭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지금 제가 기초 끝나고 이제 파운데이션 수업 들어가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이크업에 있어서. 보통 이제 학생들 보면 막 눈썹 그리는 것도 눈화장 뭐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베이스예요. 베이스 메이크업 지금 할 거. 요 기초가 잘 되면 화장의 7, 80%는 완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부 표현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 보통 학교에 오면 이렇게 기초 화장품 한 다음에 우리가 배울 때 이제 본인의 모델의 피부에 맞는 컬러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바르는 법을 배우거든요. 일단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사실 수정 메이크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예, 수정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일단은 메이크업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모델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먼저 컬러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할게요. 교수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팔레트야. 팔레트, 공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컬러별로 지금 정렬했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붉은 계열, 그지? 이쪽은 약간 베이지 계열. 이제 이렇게 이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내가 컬러 선택해서 바르기가 굉장히 쉽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붉은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쪽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방송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베이지 많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보통 이제 화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살짝 붉은색 계열의 파운데이션 쓰는 게 좋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 파운데이션 바를 때 나의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내 피부 타입이, 내가 피부가 원래 좀 붉어요. 피부가 원래 약간 붉으스름해. 그런 사람들은 약간 베이지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피부 타입이 좀 누래. 누리끼리해. 혈색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약간 붉은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 피부 상태가 좀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퀴드 타입, 크림 타입, 뭐 스틱 타입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스틱 타입을 여기에다가 지금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버력은 보기가 좋겠네. 그렇죠. 원래 이제 커버력은 리퀴드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보다는 스틱 타입이 커버력이 더 좋아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스틱 타입을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담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염료 비율은 리퀴드 타입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피부에는 좀 무해해요, 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커버력이 좀 더 좋으니까 피부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는 있죠. 이거는 뭐 어디에 그러면 드라마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럴 때는 거의 이런 거 쓰죠. 드라마 촬영할 때요? 그렇죠. 커버력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잡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리퀴드 타입으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커버력이 좋은 크림이나 또는 이제 스틱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이 더 오래 지속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땀 흘리고 그래도 조금 번지는 그런 거 덜 지워지죠. 그렇게 해서. 휘발성도 많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 교수님은 요거 쓰시면 안 되는데. 왜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름 같은 게 조금 깊은 주름이 좀 있으신데 그런 데는 약간 얇게 발라야 되니까 그냥 가볍게 바르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이제 연예인은 이제 이런 거 좀 해줘야 되죠. 저 연예인 되고 나면 그 다행이다. 우리 교수님이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내 달라요. 그냥 달라 말 안 해도 되겠다. 드릴까요? 아니 농담입니다. 주름색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실 유리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20대 초반이고 해서 리퀴드 타입 바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리퀴드 바르시는 게 더 적당한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예쁘게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또 리퀴드 타입은 항상 평소에 바를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많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스틱 타입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먼저 모델의 피부색에 맞는 색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목 컬러하고 거의 비슷한 컬러를 선택해서 이제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붉은 계열하고 베이지 계열하고 있는데 두 가지 색깔을 믹스해서 사용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색깔은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메이크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손등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제 보통 뭐 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런 팔레트도 많이 이용하고 이런 스틱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등 많이 활용해서 일단은 모델의 피부 색깔이 어떤지 우리가 모르니까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발라서 비슷하게 이제 목 컬러하고 차이 많이 안 나는 색깔 선택하고 또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목 컬러보다 조금 한 톤 어두워도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건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모델이 얼굴이 좀 많이 커요. 그러신 경우에는 약간 수축돼 보이는 게 좋잖아요. 얼굴 작아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피부톤을 약간 다운시켜도 괜찮아요. 그러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니까. 예, 그런 것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먼저 베이스 부분 먼저 한번 이렇게 발라볼게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이 그러니까 피부톤이 약간 붉으스름한 부분도 있고 얼굴색이 예뻐요. 그쵸? 네. 보통 베이지 계열 많이 바르고요. 나이 한 40, 50대 되시는 이런 분들은 베이지 계열 바르면 좀 피부가 혈색이 없어 보여서 살짝 핑크 계열의 파운데이션 바르시면 훨씬 더 혈색 있게 예, 피부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핑크 좋아. 지금 핑크 보이에요. 다음에 핑크색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아,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도 핑크 옷 잘 입어요. 아, 저는 별로, 예. 우리가 유림 학생은 핑크색 잘 어울리겠죠? 아, 40, 50대가 아니, 옷은 괜찮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유림이는 무슨 색깔 많이 입어? 저요? 검정색? 검은색. 지금 검은색 네. 옷.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컬러가 무채색이에요. 아, 맞습니다. 예, 무채색 많이 입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좀 컬러를 많이 원하죠. 교수님 유채색을. 컬러가 좀 있네. 네, 저도 조금 살짝 있죠. 옛날에는 진짜 10년 전에는 네. 무채색 좋아하셨죠. 그렇죠. 무채색. 네. 저 마음 같아서 빨강색 입고 싶어요. 아, 빨간색 좋잖아. 정리. 유림이 빨강색 어때? 좋아요. 좋아? 아, 포인트 컬러로도 또 많이 쓰거든요. 뭘요? 빨강색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이마하고 콧등을 뺀 나머지 부분을 먼저 얘를 발라요. 이제 바르시는 분들마다 다 이제 스타일이 틀릴 텐데 저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마랑 콧등을 일단 빼고 나머지 부분만 먼저 모델의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이제 바르거든요. 이마, 콧등 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바를게요. 바르실 때 입술 구각 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입술 라인도 살짝 없애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입술이 너무 붉은 경우 있어요. 모델이. 그런 경우에는 입술색도 조금 이렇게 없애주는 게 좋아요. 본인의 입술색이 너무 강하면 내가 원하는 립스틱 컬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입술색도 약간 이렇게 커버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바르면서 같은 걸로 눈두덩이도 살짝 발라줄게요. 눈두덩이를 파운데이션을 꼭 바르시는데 너무 많이 바르지는 마세요. 어떤 친구들은 이 눈 같은 데는 아예 안 바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섀도우가 잘 안 발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두덩이도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바르는 거예요? 그 메이크업 처음 시작할 때 기초 화장품 바를 때 좀 발라도 좋고요.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유림이가 입술이 조금 건조해,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립스틱 잘 안 발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립크림을 살짝 발라줄게요. 그럼 립스틱 바를 때
네, 요거 브랜드 보여줘요? 네, 브랜드 네, 뭡니까? 네, 맥 제품입니다. 맥은 좀 저도 네, 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한색들이 많다며 맞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 예, 맥이. 예, 예, 그렇진 않아요. 옛날 말이네. 옛날에는 진하고 있는 색만 있다던데. 아, 맥이. 그랬어요? 오. 아, 이거 미국 브랜드잖아요. 맥이 근데 또 연한 색도 있네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맥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그 내추럴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입술이 일단 좀 너무 건조해서 제가 중간에 잠깐 발랐고요. 지금 이제 이마랑 콧등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제가 모델 피부톤하고 이제 비슷한 컬러 이용해서 너무 두껍지 않게 제가 발랐고요. 그 다음에 그 이마 부분을 바를 텐데 이마랑 콧등 부분은 이마하고 콧등 부분은 그 하이라이트 컬러를 보통 발라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파운데이션 바를 때 이제 오늘 제가 수업하려고 하는 게 세 가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음영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얼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음영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그러려면 입체적으로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튀어나와 보이게 해야 되는 부분은 하이라이트 컬러를 바르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수축돼 보여야 하는 부분은 쉐이딩 컬러를 바를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색깔은 내가 지금 바른 이 베이스 컬러보다 2단계 정도 밝은 색이나 또는 2단계 정도 어두운 색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마랑 콧등 부분은 제가 하이라이트 컬러 2단계 정도 지금 이 베이스 컬러보다 2단계 정도 밝은 색을 이제 바를 건데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화장이 쉽게 지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지, 유리마? 코, 또, 또 이마? 그렇지. 맞아요. 지금 이제 화장 쉽게 지워지는 부분이 이마하고 콧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피지 분비가 좀 많이 돼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화장이 쉽게 지워지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이 쉽게 지워지니까 파운데이션을 더 많이 발라요. 근데 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마랑 콧등 부분은 파운데이션을 좀 적게 바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마랑 콧등 부분은 일단은 남겨두고 다른 부분을 먼저 이제 발랐어요. 그러면 제가 하이라이트 컬러를 일단 바르기 위해서 컬러를 좀 만드셔야 돼요. 밝은 색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랑 요거 두 개 지금 믹스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그냥 이마랑 코 부분을 하이라이트 컬러 바르는데요. 제가 이제 메이크업 지금 할 때 유심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제품을 이렇게 펴 발라요. 펴 바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들기거든요. 이게 이제 테크닉인데 파운데이션 바르는 방법이에요. 펴 바르기와 두드리기를 서로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피부 표현 하실 때. 이제 만약에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면 이제 계속 두들겨 바르시고 만약에 잔주름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약간 문질러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화장이 자연스럽게 잘 돼요. 문질러 바르지 않고 잔주름이 많은데 두들겨 바르거나 하면은 잔주름이 더 눈에 띄겠죠. 그래서 잔주름이 많은 부분은 문질러 바르고 커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두드려 바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지르기와 두드리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도 T존하고 마찬가지니까 이거 두 개 믹스할게요. 계속 네. 합니까? 계속 똑같은 색 써요? 네, 똑같은 색으로 지금 아까 콧등 안 했거든요. 콧등을 제가 바르겠습니다. 코 벽은 바르지 않고요. 콧등만. 이제 이렇게 코 부분에 하이라이트 바르실 때도 모델의 코를 이렇게 잘 관찰을 하셔서 어느 부분이 좀 더 낮은지 낮은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바르시고요.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지금 T존 부분, 이마하고 콧등 부분은 지금 하이라이트 컬러를 발랐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컬러를 발라야 되는 부분은 이제 턱 부분하고 그다음에 눈 아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시 좀 바를게요. 하이라이트 컬러.
먼저 눈 아래 밝아야 되는 부분.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컬러를 바르는 이유는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눈 아래 부분 조금 바르면서 관자놀이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거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메이크업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눈에 너무 확 띄일 정도로 과하게 메이크업을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턱 부분도 하이라이트 컬러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컬러 계속 바르는 거예요? 네, 같은 컬러. 아까 이마랑 콧등 부분에 하이라이트 컬러 발랐거든요. 같은 컬러로 지금 턱 부분과 눈 아래 부분에서 관자놀이에 이르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발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쉐이딩 컬러를 바를 텐데요. 쉐이딩 컬러는 베이스 컬러, 내가 처음에 발랐던 베이스 컬러보다 2단계 정도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바르시면 되고요. 쉐이딩 컬러 바르실 때는 얼굴을 달걀형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나의 얼굴을 거울로 비췄을 때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의 계란 형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본 다음에 계란 형태에서 그 어긋난 부분, 튀어나오는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음영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이 그 부분이 약간 달걀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베이스 컬러 바른 것보다 2단계 정도 어두운 컬러를 발라야 돼서 이렇게 어두운 컬러 2개를 살짝 믹스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얼굴이 갸름한 편이거든요. 그쵸? 어떠세요? 예, 예, 가르면 편인데 조금 더 얼굴을 조금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얼굴이 만약에 이제 사각형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튀어나온 부분을 음영을 더 넣어주면 되고요. 또 이제 얼굴이 긴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턱 부분이나 이마 부분에 음영을 줘서 얼굴을 좀 더 갸름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얼굴 형태가 그래도 갸름한 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살짝 음영을 넣어서 얼굴을 조금 더 작아 보이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너무 진하게 하면 무대 화장처럼 너무 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의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굴형을 전체적으로 조금 갸름해 보이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턱선 있는 부분, 이 페이스 라인 부분은 약간 아래로 이렇게 좀 더 연결시켜서 발라서 경계가 딱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지금 관자놀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우리 보통 광대뼈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도 살짝 음영을 넣어 주겠어요. 그러면 얼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이 부분에 지금 이쪽 부분은 지금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쪽은 지금 안 들어갔는데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요 관자놀이 부분에 음영 넣어주는 부분은 나중에 치크 메이크업 할 때 또 이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얼굴 부분은 지금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갔고 이제 만약에 이마가 많이 넓거나 또는 이마가 많이 납작할 경우에는 여기 이제 헤어라인 있는 부분도 음영을 넣어주면 좋아요. 이 부분도. 근데 이제 이 부분 음영 넣을 때 중요한 거는 헤어라인하고 경계가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소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지르듯이 발라야 돼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발라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발라야 될 경우에는 약간 이제 문지르듯이 해서 헤어라인하고 이렇게 파운데이션의 경계가 생기지 않게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조금 더 첨부를 한다면은
노즈 샤도우라는 게 있어요. 노즈 샤도우는 이제 코가 좀 높아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그거를 지금 보면 너무 강하게는 안 할게요. 왜냐면 아이샤도우 할 때 다시 또 해주니까 살짝 음영을 넣어볼게요. 지금 눈은 왼쪽 부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얼굴 부분은 이제 이쪽에 넣었거든요. 한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 어떠세요? 유리반생은 어때요? 봐봐요. 그 메인 카메라 봐봐요. 나 느껴져요? 네. 이제 얼굴에 살짝 음영 넣었고요. 예, 이제 과하게는 넣진 않았어요. 예, 살짝 넣어서 아마 이쪽이 조금 더 광골이 좀 들어가 보이면서 네.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일 거예요. 아마 이쪽에 비해서는 네. 살짝, 예. 그러니까 표가 많이 나진 않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니까. 예, 이쪽도 마저. 지금 여기 노즈 샤도우를 넣으면서 만약에 모델이 눈에 지방이 많아요. 눈이 많이 부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눈썹 뼈 빼고 그 아래쪽을 전체적으로 얇게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눈매가 약간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죠. 그리고 이제 아이샤도우를 안 해도 한 것처럼 예, 눈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눈에 지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살짝 과하지 않게 살짝만 해줄게요. 표 많이 나지 않게. 이제 왜냐하면 너무 진하게 하면 아이샤도우를 했을 때 아이샤도우 컬러가 제대로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아이샤도우 컬러를 어떤 거를 바르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눈두덩이 음영은 넣어주셔도 되고 또 안 넣어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되죠. 노즈 섀도우도 과하지 않게. 나중에 아이샤도우 할 때 노즈 섀도우를 또 다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차이 너무 나지 않게 살짝 관골 부분도 좀 넣어주고요. 하실 때는 좌우 대칭이 맞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농도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과하지 않게 해주시면 이따가 이제 나중에 피니시 단계에서 음영 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살짝만 터치하듯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노즈 샤도우를 넣을 때 길게 안 넣었거든요. 눈 머리 있는 정도까지만 넣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노즈 샤도우가 너무 길게 넣으면 코가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작업하실 때 얼굴의 균형을 생각을 하셔서 얼굴 비율을 따져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기본 비율을 보시면 여기 헤어라인에서 눈썹 머리에서 코끝에서 턱이 각각 3분의 1에 해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균형이 잡힌 얼굴인데, 봤을 때 만약에 뭐 내가 코가 좀 길다 이런 분들은 노즈 섀도우를 짧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 코가 좀 길다, 반대로 코가 좀 짧다 이러신 분들은 노즈 섀도우를 좀 더 길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요 코끝 같은 부분도 코끝이 약간 뭉툭하다 이런 분들은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음영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 콧망울 부분도 너무 넓은 분들은 끝부분만 살짝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그래서 노즈 섀도우는 너무 길지 않게 이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단 음영 메이크업 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를, 제가 이제 사용하는 파우더는 투명 파우더예요. 그래서 파우더도 컬러가 여러 가지 있죠. 뭐 핑크, 베이지, 뭐 그 이외에도 보라색,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사용할 거는 이제 투명 파우더예요. 투명 파우더는 보기엔 지금 하얗죠. 네. 예, 근데 이제 막상 바르면 투명하게 표현돼요. 이제 요런 거는 내가 지금 이제 바른 파운데이션 컬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색조 있는 거는 조금 더 보완하는 거네요. 색조. 아까 뭐 좀 파우더
색깔이 좀 있다며요. 아, 네네네. 네,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보이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뭐 보라색이나 핑크색 파우더 같이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부톤이 내가 지금 했는데 너무 밝아요. 그러면 약간 어두운 톤의 파우더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파우더로서 그 피부 색깔 조절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할 거는 이제 투명 파우더니까 파운데이션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바르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제품 처음에 바를 때는 이렇게 잘 색깔이 안 입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톡톡 두들겨 주시면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뭐 분첩을 하나 더 여유분 두셔서 같이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셔도 좋고요. 저는 오늘은 그냥 요 한 개로만 한번 이용해 볼게요. 저는 검은 분첩 태어나 처음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핑크색도 있고요. 요즘은. 분첩이요? 네, 다음에 제가 핑크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전문가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요거를 파우더를 이제 적당량을 지금 묻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반으로 접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문질러 주세요. 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더 많이 발라지면 얼굴에 발랐을 때 그 부분만 너무 많이 발라지니까 파우더가 너무 또 두껍게 발라지면 건조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제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어때요? 여기 살짝 발랐고 안 발랐어요. 차이 있죠? 훨씬 더 뽀송뽀송해 보이죠? 요즘은 파우더를 많이 안 발라요. 예전같이 많이 안 바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운데이션만 바르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파우더를 바르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시고요.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용하셔도 되고, 일단 제가 조금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펴서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분첩을 접으세요. 예, 또 이렇게 접어지죠. 예, 이렇게 접어서 어딜 바르느냐, 내가 아까 제대로 못 바른 부분을 바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각 부분, 그렇죠? 또 이런 콧망울, 이런 데는 아까 분첩이 넓었기 때문에 제대로 바르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눈두덩 부분, 또 눈꼬리, 그렇죠? 눈 뜨시면 언더 부분, 요런 데가 파우더가 골고루 돼야지 섀도우 발랐을 때 뭉치지 않고 잘 바를 수가 있어요. 좀 감아보세요. 예.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후에 작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뽀송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파우더를 많이 바르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도 안 발랐을 때보다는 훨씬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스며들어요. 예, 스며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이제 파우더 많이 안 바르시고 파운데이션도 많이 바르시는데,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더 촉촉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파우더를 제가 지금 바른 것보다 더 적게 바르시면 돼요. 적게 바르시는데 아예 안 바르시면 이게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화장이 금방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량 정도는 오히려 바르시는 게 내가 한 그 화장이 좀 더 오래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우리 유림 학생은 파우더 발라요? 저 눈 위에랑 코 옆에만. 아, 알았어요. 왜냐 안 발라도 되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그러면요. 네. 그것도 어떤 겁니까? 뭐 어떤... 리퀴드인지 네. 뭐 그런 거에 따라 바를 네. 수 있고 안 바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저기 파운데이션을 리퀴드냐 크림이냐 뭐에 따라서 예, 파우더를 안 발라도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도 요즘은 약간 더 매트하게 나온 것도 있어서 그런 건 유분기가 좀 덜하겠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많이 번들거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유림 학생은 어떤 거 발라요? 파우더요? 예, 아니,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이요? 저 리퀴드. 리퀴드.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맞춰서 제품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델의 피부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화장을 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조금 촉촉한 화장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파우더를 뭐 적게 바르거나, 뭐 또 나는 좀 뽀송뽀송한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파우더를 좀 더 많이 바를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단계까지가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베이스 메이크업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이제 바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파우더까지 이제 발랐는데, 파우더도 사실 바르는 방법이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첩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분첩을 이용해서 발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우더 바른 이후에 이제 이런 큰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털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여분 같은 게 혹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털어내면은 얼굴에 남은 뭐 잔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이 털리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포인트 메이크업 들어가서 아이브로우나 또는 아이 메이크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브로우 하기 전에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해요. 네, 근데 순서는 뭐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아이브로우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하거든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아이 메이크업부터 하냐 하면은,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기 눈썹 뼈 부분도 다 화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눈썹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브로우를 먼저 하면 아이 메이크업 한 다음에 아이브로우를 또 다시 손봐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을 예, 그런 순서대로 이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제 먼저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텐데.